농구장만한 면적의 문을 연 창고형 약국. 전국 최저가, 유통마진 제로라는 광고 문구를 곳곳에 붙여놨습니다. 손님들이 쇼핑하듯 카트를 끌고 다니며 의약품과 영양제를 직접 고릅니다. 여기가 더 싸요. 여기는 사면 13만 원 돈인데 3개월치가 우리는 한 17만 원 준 것 같아요. 직접 와서 보니까 또 하나 사둬서 또 잇몸 안 좋을 때 있을 것 같아서 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창고형 약국은 저렴한 약값을 무기로 지난 6월 성남을 시작으로 서울과 대구, 광주 등 전국에 10곳 넘게 성업 중입니다. 약사단체는 창고형 약국에선 약사와 1대1 상담 없이 소비자가 약을 고르기 때문에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긴다고 우려합니다. 약국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단순히 의약품 대량 판매처로 왜곡시키는 영리만을 추구하는 창고형 약국들이 개설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오남용 우려에 공감하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창고형 약국 광고부터 규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창고형 약국 손님들은 이런 정부 방침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느 정도의 규제는 당연히 필요한 거겠지만 뭐 이렇게 약사분들이 많이 계신다면은 우려하는 남용과 오용 같은 거는 많이 없지 않을까. 약국 규모가 커도 몇 명의 약사를 둬야 한다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동네 약국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창고형 약국 개설 허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문을 연 지 한 달이 된 창고형 약국. 영업 시작 전부터 주차 순서를 기다리는 차량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입구는 오픈런 인파로 순식간에 가득 찼습니다.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2,800여 가지 제품들이 대형마트처럼 진열돼 있습니다. 곳곳에 배치된 약사들이 상담도 해줍니다. 일반 약국보다 많게는 절반가량 싸게 판매합니다. 이거는 보통 어떤 데서는 3,000원, 어떤 데서는 5,000원 파는데 2,500원이요. 가격 차이가 좀 나요. 대한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이 약사의 전문성과 직업 윤리를 훼손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네 약국이 문을 닫으면 심야와 휴일에 당번 약국이 사라져 공적 기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합니다. 일반 공산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해서 그 약사의 그 제어 하에, 그 또 조언 하에, 간섭 하에 안전하게 드셔야 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창고형 약국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커뮤니티에는 창고형 약국을 지을 토지를 구한다는 글이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경기 수원과 용인 지역을 언급하며 대로변에 접한 입지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런 형태의 판매시설을 짓고 싶어서 토지를 매입하고 싶어 하신다. 이래서 약사 약대생 커뮤니티에서는 창고형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들의 신상을 퍼뜨리고 비방하는 일까지 벌어져 기존 약사들과 창고형 약국의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진열대를 가득 채운 상품들, 카트를 밀며 다니는 사람들까지 언뜻 보면 식료품을 파는 대형 매장 같지만 약국입니다. 해열 진통제는 물론 상처용 연고와 영양제까지 품목과 브랜드도 다양합니다. 이 약국의 면적은 760제곱미터, 배드민턴 코트 9개가 들어갈 만큼 넓습니다. 곳곳에는 약사가 상주해 복약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그거에 대해 답을 해주시는 약사님들이 밖에도 계시고 이 약 같은 건데 이거 하나는 안 드셔도 된다. 이거 같이 드시지만 안 된다. 상품 선택지가 넓은 데다가 대량 매입으로 일부 품목은 가격이 시중 약국보다 저렴해 개점 직후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비타민 같은 것도 있어서 비교해보면서 살 수 있고 약사분들도 많아서 좀 물어보기도 편하고 이러고 좀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일명 창고형 약국이라고 불리는 대형 약국은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을 시작으로 서울과 대구, 전주 등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선택지가 늘었다며 반기지만 약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량 진열 판매 방식이 의약품 오남용과 복약지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약사가 없는 상태에서 매대에 그냥 일반 직원들만 있는 상태에서 그 소비자분들이 골라온 제품을 계산하고 있는 이런 영상이 이제 나왔었고요. 일각에선 대형 약국이 늘어나면 소형 약국의 폐업으로 지역 간 약국 불균형,
이른바 약국 사막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자, 회장님, 지난달부터 창고형 약국 개설을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은 약물 오남용입니다. 창고형 약국이 갖고 있는 대량 진열, 무제한 판매 형식은 결국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앵커님께서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고형 약국은 올해 처음 생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마트처럼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소비자들이 알아서 제품을 구매하는, 직접 이제 꺼내서 담아서 결제하는, 계산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기존 동네 약국에서 이루어졌던 약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생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이제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현재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약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이상의 약을 6개월 이상 복용하시는 분들이 특히 노년층에서는 65세 이상에서는 30% 가까이가 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매년 폐기가 되는 그 의약품이 작년 같은 경우에 6,000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남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창고형 약국은 그것을 더욱더 가속화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기존 약국보다 이제 조금이라도 저렴하면 눈길이 가기 마련일 텐데 이런 점 때문에 어떤 지역 소규모 약국들도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걱정도 있죠. 네, 그렇죠. 약국은 어찌됐거나 1차 의료기관, 지역의 건강 지킴이로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제품 간의 가격 비교로 평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약국가에 있어서 제표는 결국은 의료 소외계층에 있어서 약국에 대한 의료에 대한 접근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노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가면 비슷하게 이렇게 좀 큰 약국들, 그렇죠. 이게 뭐 관광 코스로도 꼽히곤 하는데 그러니까 해외에 이런 형태가 있는 만큼 뭐 시대의 변화일 뿐이다 이런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거는 결국은 이제 국민의 선택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의료 민영화가 한창 논란이 될 때 미국의 그 마이클 무어의 시코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됐었었죠. 그때처럼 이 미국의 이제 약국 형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체인이 큰 체인이 소유를 하고 큰 약국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품목, 저렴한 가격,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개문을 하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미국인들이 건강하냐? 이제 유럽 쪽 반면에 유럽 쪽을 봤을 때 여기는 모든 의약품 거래가 전산화가 되고 있고 약사의 약국 그리고 거리 제한까지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국 형태가 우리 국민의 건강에 효과적일 것인가, 건강에 효율적인가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자체에 창고형 약국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달라는 요청도 하신 바로 알고 있습니다. 약사회 차원에서 어떤 앞으로 뭐 대응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개설 이후에 제가 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설 약사님을 뵙고 또 근무하시는 약사님들을 뵀습니다. 약사분들이 얼마나 소신 있게 윤리의식을 가지고 환자들과 상담을 해주시는가에 따라서 또 약국 운영은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더 그 근무하고 계시는 약사님들께 충분한 환자들과 상담을 해주십사라고 요청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거나 약국 운영 관리와 관련된 감독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 광산구청장님과 보건소에서 의약품 오남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시설과 관리에 있어서 불법적인 사례가 없도록 꾸준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현행 약사법을 보면 뭐 어떤 특별한 규제 없이 이런 형태의 약국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좀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도적인 어떤 보완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 특징적으로 잘 보여지는 게 어제 방송이 되었던 국정감사,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창고형 약국과 관련된 문제를 영상으로 보여줬는데요.
특히 이제 이 약사가 없는 상태에서 매대에 그냥 일반 직원들만 있는 상태에서 그 소비자분들이 골라온 제품을 계산하고 있는 이런 영상이 이제 나왔었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도매 업체, 뭐 건물주, 부동산 업자가 이 약사를 창고형 약국에 개설 약사를 모집하는 이런 광고에 관련된 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이제 약국 형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창고형 약국도 올해 처음이고요. 그래서 이런 온갖 좀 불법적인 약국 형태를 심의할 수 있는 법률이 꼭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비자 선택권 확대냐, 뭐 약물 오남용 우려냐 이런 논란이 여전한 만큼 사회적인 논의가 좀 충분하게 필요해 보이네요. 네, 지금까지 광주시 약사회 김동균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